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곳은 압수물의 처리인데요. 왼쪽에 제가 지금 어디를 공부하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파란 글씨로 써놨습니다. 그쪽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대인적 강제처분으로서 체포와 구속을 배웠고, 대물적 강제처분으로서 압수와 수색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압수수색의 의, 압수수색의 대상, 압수수색의 제한, 압수수색의 절차에 대해서 공부했고, 오늘 압수물의 처리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먼저 압수물을 보관하고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물을 보관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청 보관의 원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수한 물건은 압수한 법원 또는 수사기관의 청사로 운반하여 보관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를 자청 보관의 원칙이라 한다. 압수한 법원이나 수사기관 자체로 보관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1102번에 보시면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보관함에 있어서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겠지요. 이것이 자청보관의 원칙. 두 번째는 위탁보관입니다. 위탁이란 말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직접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1103번에 보시면 운반 또는 보관에 불편한 압수물에 관해서는 간수자를 두거나 소유자 또는 적당한 자의 승낙을 얻어 보관하게 할 수 있다. 이를 압수물의 위탁 보관이라고 합니다. 한편 1104에서 보면 폐기할 수도 있습니다. 보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할 수도 있는데, 위험 발생의 염려가 있는 압수물은 폐기할 수 있다고 13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219조에서 준용을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법령상 생산, 제조, 소지, 소유 또는 유통이 금지된 압수물로서 부패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소유자 등 권한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대가를 보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1105번에 보시면 몰수하여야 할 압수물로서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환부, 돌려주어야 할 압수물 중에서 환부를 받을 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거나 그 소재가 불명한 경우로서 압수물의 멸실, 파손, 부패 또는 현저한 가치 감소의 염려가 있거나 보관하기 어려운 압수물은 매각하여 대가를 보관할 수 있고요. 이런 것을 대가 보관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압수물을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한편 압수물은 환부 또는 가환부할 수 있는데요. 환부, 가환부, 피해자 환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06번에 보시면 압수로 인하여 압수물에 대한 재산권의 행사가 제한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형사소송법은 재산권의 신속한 회복을 위하여 압수물의 환부, 압수물의 가환부, 또 압수작물의 피해자 환부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환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압수물의 환부라는 것은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에게 종국적으로 반환하는 처분을 환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반환을 하게 되면 압수는 효력을 잃게 되겠지요. 그에 반해서 가환부는 1108번의 설명이 있습니다. 압수의 효력은 존속시키면서 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상실을 하지만 가환부는 압수의 효력을 존속시키면서 목적물의 경제적 이용을 위하여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에게 잠정적으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하는데, 가환부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몰수할 물건 말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 증거로 쓸 물건의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몰수물 중에서 필요적 몰수와 임의적 몰수가 있는데 임의적 몰수물에 대해서도 가환부가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네. 여기 본문에는 가환부의 대상은 오로지 증거물에 하나는 것처럼 그렇게 증거의 공할 압수물에 하나는 것처럼 강의하는 작성이 됐는데 실제 판례를 보면 몰수물 중에서 임의적 몰수물도 가환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판례의 입장입니다. 네. 몰수에 대해서는 사실은 형법 총론에서 형의 종류의 하나로서 다루어지게 되는데요. 형을 선고하면서 부수적 처분으로 다뤄지는데 형법 총론에서 공부가 많이 안 돼 있어서 형사소송법과 연계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09로 넘어가서 형사소송법은 수사 절차상의 환부 가환부와 공판 절차상의 환부 가환부를 나누어서 조문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수사 절차상의 환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환부 또는 가환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1110번에 보시면 검사는 예를 들어서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및 증거에 사용할 압수물에 대하여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 또는 가환부 하여야 한다고 해서 수사기관의 환부, 가환부 의무에 대하여 218조의 2 1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사기관은 일정한 요건이 되면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가 있으면 환부 또는 가환부 해줘야 될 의무를 부담하고 되는 것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96년도에 선고된 93551 전원합의체 결정이 있습니다. 네. 검사의 압수물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 준항고, 기각결정에 대한 준항고, 재항고에 대한 사건이었는데요. 전원합의체 결정이 됐을 정도로 중요성을 띠고 있는 것입니다. 환부, 가환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전문을 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의견만 읽어보겠습니다. 1111번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더라도 그 때문에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앞에서 수사기관의 환부 또는 가환부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심지어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소유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절차법상 수사기관이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설시하고 1110에 보면 또한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소유권도 포기하고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 효력이 없다. 그러면 그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계속해서 압수물의 소유권이나 그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로 인하여 그 환부 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환부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그대로 수사기관의 환부 의무는 남는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환부받을 물건에 대한 소유권 포기 또는 환부 청구권 포기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이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를 면제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리를 1111부터 1113까지 설시했고요. 그 다음에 압수물의 환부에 대한 성격을 봅니다. 압수물의 환부는 환부를 받는 자에게 환부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기타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환부의 의미는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압수를 해제하여 압수 이전의 상태로 환원시키는 것뿐으로서 실체법상의 권리와 관계없이 압수 당시의 소지인에 대하여 행하는 것이므로 실체법인 민법상, 사법상 권리의 유무나 변동이 압수물의 환부를 받을 자의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상, 공법상 지위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사법상 권리의 유무가 공법상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사법권의 행사 절차인 압수물 처분에 관한 준항고 절차에서
민사 분쟁인 소유권 포기 의사의 존부나 그 의사 표시의 효력 및 하자의 유무를 가리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이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피압수자 등 환부를 받을 자가 압수 후에 그 소유권을 포기하는 등에 의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를 상실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 수사기관의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니 그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실체법상의 의사표시가 절차법상의 권리 소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116에 보시면 형사소송법 제133조 1항 133조 1항을 보시면 위에 파란 글씨로 제가 써놨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은 피고사건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환부하여야 하고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또는 제출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 219조에서 수사기관에 준용이 되고 있고요. 또 486조에 보시면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거쳐서 국고로 나중에 귀속시키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16으로 다시 돌아와 보시면 이와 같은 133조 1항, 219조, 486조 각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압수물에 대하여 더 이상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수사기관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환부가 불가능하여 국고에 귀속시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86조에 의해서 반드시 그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고 환부를 받을 자로 하여금 그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를 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17에 보시면 법률이 압수물을 국고에 귀속시키는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엄격히 규정함과 아울러 압수된 범칙물이 범인에게 복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에 따른 준비를 하여 두고 있는데도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이러한 방법 이외에 피압수자 등으로 하여금 그 압수물에 대한 환부 청구권을 포기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압수물의 환부 의무를 면하게 함으로써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물건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는 길을 허용하는 것은 적법 절차에 의한 인권 보장 및 재산권 보장의 헌법 정신에도 어긋나고 압수물의 환부를 필요적이고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한 형사소송법 133조를 사문화시키며 나아가 몰수제도를 잠탈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판결의 결론은 1118에 있죠. 피압수자 등 압수물을 환부받을 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의 환부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의사표시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효력이 없어서 그에 의하여 수사기관의 필요적 환부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환부 의무에 대응하는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법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실체법과 절차법상의 법리가 달리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는 판결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1119에서 사실은 사실관계의 일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외국산 물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이게 다이아몬드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다이아몬드를 관세작물에 혐의가 있다고 보아서 압수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 누구에 의하여 관세 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가 없어서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기소중지 처분이 뭔지는 이제 다음 시간 정도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공부하면서 볼 텐데요. 아직 종국 처분, 기소를 할 수 없는 단계에 있어서 그 진상을 더 파악하기 위해서 기소중지 처분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 경우에는 압수물은 관세작물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으니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 그래서 돌려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의자로부터 환부 청구권 포기의 의사표시도 받고 소유권을 포기한다는 그런 서류도 받았다 하더라도 앞서본 법리 때문에 그 환부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그와 같이 기소중지한다 그러면 관세작물로 의심이 된다 하더라도 환부를 해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환부 가환부에 대해서는 이 대법원 93551 전원합의체 판결을 보시면서 한 번 더 환부 가환부의 법리를 더 복습을 익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사기관의 환부 가환부에 대한 얘기였고요. 공판 절차상의 환부, 이제 재판을 하면서 환부하게 되는 경우는 법원의 직권으로 행함으로 소유자 등의 환부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고 수사기관의 환부 청구권, 수사기관의 환부 가환부하고 또 다른 얘기가 되죠. 가환부의 경우 증거에 공할 압수물은 소유자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환부할 수 있고,
증거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청구하면 가환부할 수 있고요. 임의적으로. 증거에만 공할 목적으로 압수한 물건으로 소유자 또는 소지자가 계속 사용하여야 할 물건은 필요적으로 환부하도록 하여야 해서 역시 임의적 가환부와 필요적 가환부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고 수사기관의 환부 가환부와는 다소 다른 점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수사기관의 환부 가환부 규정과 비교해서 보면 알 수 있겠습니다. 한편 피해자 환부가 있는데요. 피해자 환부는 무엇이냐? 1121번에 있죠. 압수물이 작물이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할 때에는 피고 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피해자에게, 그렇죠? 그 작물의 소유자라고 생각되는 소유자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데 이를 압수작물의 피해자 환부라고 한다. 그래서 환부, 가환부, 피해자 환부 이렇게 압수물을 처분해야 되는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122번에 보시면 수사 절차 또는 공판 절차에서 피해자에게 환부되지 않은 압수작물은 예를 들어서 절도품 같은 경우는 종국재판에 의하여 나중에 판결에 의해서 환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압수한 작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333조 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작물을 처분해 버렸을 때에는 판결로서 그 대가로 취득한 것을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서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훔쳤으면 그 오토바이는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판결문에 압수된 대림 혼다 125cc 오토바이 한 대를 피해자 아무개에게 환부한다. 이런 식으로 판결을 피해자 환부를 하거나 그 압수된 오토바이가 압수된 게 아니라 오토바이를 팔았다면 그 압수된 오토바이 한 대를 처분한 대가를 피해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결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피해자 환부와 교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파란색으로 쓴 글씨는 판결문에는 이런 식으로 선고가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피해자에게 가환부한 압수작물에 대하여 가환부니까 종국재판 전에 임시적으로 가환부를 해줬는데 법원이 종국재판에서 별도의 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피해자 환부를 선고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는 것이죠. 임시의 조치에서 이제 종국적인 조치가 된 것으로 그렇게 보도록 33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피해자 환부에 대해서 봤습니다. 이와 같이 압수물을 처분하게 되면 당사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이 압수물의 대가를 보관한다든지 환부, 가환부 또는 피해자 환부 처분을 할 때에는 피해자 또는 변호인에게 미리 통지해줘야 되고요. 수사기관의 그러한 압수물의 환부 등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는 준항고로 나중에 다툴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제 417조입니다. 준항고라는 것은 이제 416조, 417조의 규정에 있는데 이와 같은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준항고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강의안 5191 이하에서 자세히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항고 배우면서 준항고도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압수물의 보관과 처리에 대해서 봤고요.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이라는 이제 보통 영장주의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경우인데요. 빨간 형광펜으로 제가 붉은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장주의의 예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6가지 경우를 여기다 이제 동그라미로 써놨는데요. 조문 순서에 따라서 제가 법조문 순서에 따라서 썼습니다. 그래서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그 법조문을 잘 익혀놓고 그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1번은 체포 또는 구속을 위해서 피의자를 수색하는 경우입니다. 근거조문은 제216조 1항 1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문에 따라서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 또는 현행범인 체포, 그리고 피의자를 구속하는 경우에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기 위해서 피의자를 수색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별도의 영장이 없어도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것이 216조 1항 1호에 있고요. 그런데 이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는 경우에도 계속해서 영장 없이 피의자를 찾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뒤에 표를 통해서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체포 현장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포 현장에서. 그 근거 조문은 216조 1항 제2호에 있고요. 그 조문에 보시면 영장에 의한 체포 현장입니다. 구속 현장이 아니고 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 체포, 구속 현장도 들어가네요. 피의자의 구속, 죄송합니다. 현행범인의 체포에서 그 체포 또는 구속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 그래서 216조 1항 2호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6가지 경우를 다 설명하고 나중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수색 검증. 피의자의 구속이 아니라, 위에서 본 것처럼 피의자의 구속이 아니라 피고인, 그러니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 불구속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구속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 216조 2항입니다. 그래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216조 3항, 지금 보면 216조 1항 1호, 216조 1항 2호, 216조 2항, 216조 3항 이런 순서로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216조 1, 2, 3항이죠. 3항은 범죄 장소의 압수수색 검증입니다. 범죄 장소. 216조 3항의 규정이 있는데,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의 경우,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수색하는 경우하고 뭐가 다르냐? 2는 체포가 이루어지는 경우지만 4번은 체포가 되지 않은 경우죠. 그래서 범행 중이거나 범행 직후에 피의자가 도망간 그런 상황이어서 피의자를 체포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근거 규정을 체포 현장으로 할 수는 없고, 체포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사항에서 범죄 장소의 압수수색 검증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긴급 체포를 한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 규정이 217조로 이제 넘어갔죠. 217조 1항에 의해서 압수수색 검증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체포는 이루어졌는데 동그라미 2번은 체포 현장에서인데, 이것은 긴급 체포를 하고 나서 24시간 내에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수색할 경우에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은 체포 현장에서라는 장소적 동일성을 요하는데, 이것은 장소적 동일성을 요하지 않고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하고 있는, 보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해서 24시간 이내라면 긴급체포 장소가 아니라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그런 예외를 둔 것이죠. 긴급체포가 된 것을 알고 다른 공범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급하게 물건을 감추거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은닉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로 이제 218조로 넘어가서 유류물 또는 임의 제출물의 압수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치.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압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압수에는 압류, 영치 이런 것이 임의 제출 물건에 영치가 있다고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218조 설명한 적이 있는데요. 218조에 의해서 임의 제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 수색은 안 되고요. 임의 제출 물건을 압수하는 경우에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의안 766 이하에서 이미 이 부분은 설명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경우를 보시면 더 설명을 알 수 있을 겁니다. 한편 4의 경우라고 하면 범죄 장소의 압수수색 검증인데요.
범죄 장소에서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에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하고요. 2와 5에 따라서 즉 체포 현장이나 긴급 체포 후에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압수한 물건을 계속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1128번에 보면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또 5에 따라서 긴급 체포한 후 24시간 이내에 압수수색 검증하는 경우에 217조 1항은 뭐라고 규정하고 있느냐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200조의 3에 따라 200조의 3은 이제 긴급체포 아니겠습니까? 긴급체포에 따라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하여 긴급히 압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하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죠. 그래서 긴급체포 시 영장 없는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대상은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이고 아까 제가 공범이 소유 소지 보관하는 건 안 되고 잘못 얘기한 것 같네요.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24시간 내에 압수할 수 있는 경우가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영장 없이 긴급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는 6가지 경우이고요. 그리고 각 경우마다 여러 가지 이제 견해 대립이 있고 또 해석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일단 제가 생략을 했고요. 조문을 통해서 6가지 경우를 잘 익혀놓는 것이 중요하고 그에 대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 표 9에 있는데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의 6가지 경우를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설의 논의는 생략을 하고 밑에 나오는 표와 판례를 통해서 영장에 의하지 않은 압수수색의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중단하고